아시안 게임 최종 명단이 D-3일입니다. 네. 안 하려고 하다가 D-3일인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참. 또 그 전력강화위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맹세코 정민철 위원과는 이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쪽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회의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 이제 완전 최종 명단 마무리 한다는데 오늘 확정이 안 되고 내일 또 한 번 회의를 한다는 거는 뭔가 선수 선발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겠죠? 네, 결정할 게 아직 남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성호 의원님 지난주에도 많이 배부르실 거예요. 비난의 소리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야구 모른다고 장성호 의원. 네. 야할못 야할못으로 지금 많이 우리셔가지고요. 네. 아니 내가 참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공격동도 아니고 제가 이런 다음 주에는 마음인데, 편하게 이야기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도 지났는데 지난주에 예상하는 24명의 그 엔트리 사실 여기 저도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 네. 포수 3명은 아니잖아요. 제가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네, 이거 왜 3명 넣어가지고 장성호 너는 야구도 모르냐? 왜 아시안 게임 몇 경기 하지도 않는데 포수 3명을 전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넣었어요? 몰라요. 왜 3명이 됐어요? 이제 포수도 누가 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 변화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반드시 포함될. 그러니까 일단 그럼 장성호 의원이 제가 지난주에 뽑았던 선수 가운데 네네 장성호 여기서, 의원이 그냥 정리한 대로 그냥 쭉 얘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정리하셨잖아. 네, 여기서 확실하게 뽑힐 것 같은 선수는 일단 소영준. 네. 그다음에 김용우 선수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팀 배분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준용, 네. 최민석, 정우주가 반반인데 정우주는 잘 모르겠고 곽빈은 유정 감독이 큰 경기에 쓰고 싶어하는 곽빈. 네. 그러니까 그다음 성형탁도 와일드카드로. 네. 네. 그리고 배찬승, 오원석, 김진욱은 될 것 같아요. 네. 정우주 선수는 어렵지 않을까. 정우주 선수는 제가 봐서 반반인데 확실하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포수도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만약 김건희 선수를 넣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뽑힐 선수가 사실 없어요 지금. 키움은 김건희.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넣는다고 만약에 하면 넣는다고 하면 아니라 김건희 넣으시죠. 넣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허인선은 제가 봤을 때는 허인선은 조금 글쎄요. 잘하긴 잘하는데 네. 일단 군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영우, 손성빈, 김건희 셋 중에 2명이 선택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조용호, 생각이 김건희 좀 들고. 선수가 가장 유력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내야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뽑았잖아요. 이재현, 정준재, 박준순, 김주원, 네. 김도영, 강백호는 지금 허벅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와일드카드로 뽑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요. 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문보경 선수는 문보경 선수는 이제 일루.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루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루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가 최근에 이제 노시환도 괜찮고. 예, 그래서 강백호를 대신해서 노시환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문보경은 뽑힐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WBC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상에서 돌아왔고. 네. 오히려 지금 외야가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요. 문현빈, 박지현은 될 것 같고요. 네. 김지찬 선수도 지난번 대회에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외야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와일드카드를 외야로 데려간다? 이거는 조금 와일드카드가 조금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3명에다가 외야를 한 명 누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이 젊은 외야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와일드카드는 곽빈 선수랑 확실한 것 같은데 곽빈은 네, 야수 무조건. 2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장성호 의원은 좀 누구를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네. 여기서 와일드카드. 문보경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가나요? 아니죠. 문보경 선수가 나이가 6년 차인가? 지금 7년 차인가? 자격은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거론해주신 저는 이거 네네. 신분만 신분만. 말씀드릴게요. 문보경 선수는 와일드카드고요. 그럼 문보경 선수 와일드카드로 가겠네요. 곽빈도 와일드카드 신분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강백호 선수도 와일드카드 신분입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는 지금 지난주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네. 그리고 수비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유정 네. 감독이 또 수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네.
또 멀티 포지션 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 대회 자체가. 네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방망이는 뭐 보여준 게 올 시즌 많지만 일단은 지금 부상 이슈도 있고 그래서 강백호는 조금 저도 이제 5대5 정도. 그러니까 정우주하고 강백호는 5대5일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둘 그렇게 다 되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아, 근데 지금 성적으로 보면 외야가 와일드카드로 저는 최원준 뽑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KT에. 아. 워낙 사실 폭주기관처럼 지금 그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24명 아닌가요? 여기 네. 김지찬, 문현빈, 박지현에다가 네. 최원준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고 그리고 음. 강백호 선수 자리에 노시환을 넣고 근데 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롯데에선 최준용 선수와 그다음에 김진우 선수 예.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바뀔 야수에서 선수는 네. 박영현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조병현도 저는 5대5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박영현이라는 확실한 클로저가 카드가 있기 있는 때문에 상황에서 네. 조병현은 5대5 같고 네.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론과 조병현을 놓고 만약 선택을 한다면 조병현을 넣겠죠 조병현이야죠. 당연히. 네. 그럼 이론은 빠지겠죠.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좌투수 3명은 저렇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배찬승, 오원석, 김진우. 네. 그렇게 아마 세팅이 되면 딱 맞지 않을까. 와일드카드는 곽빈, 그다음에 문보경, 노시환 아니면 최원준.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딱 뽑으면 글쎄 뭐 괜찮은 멤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두산이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곽빈 선수까지 하면 잠깐만. KT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준 선수 있죠. 소용준, 곽경현, 그리고 오원석이네. 오원석. 아, 그러면 최원준이는 안 되네. 최원준 선수는 어렵죠. 네. 그럼 최원준이가 못 갈 가능성이 높구나. 네. 그렇다고 오원석을 뺄 수는 없고. 그 뽑을 수 있는 매뉴얼에서 최선의 멤버를 뽑아 보면 지금 노시환은 살아났잖아요. 네네. 5월 이후에 네. 지금 성적도 괜찮고 노시환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와일드 카드로 여기서 네. 뭐 한 바뀌어봤자 한 2-3명 정도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보면은 모든 팀이 다 3명을 이게 딱 채우지는 않았어요. 어떤 네. 팀은 2명, 어떤 팀은 한 명. 그렇죠. 예, 대표팀을 아무래도 뭐 군필 밀필 가르지 않고 그 성적 위주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겠다는 그 딱 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논의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사실 선수가 없다는 얘기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대표팀에 딱 맞는 25세, 29세 와일드카드 3명이네. 그리고 만 25세 이하 혹은 4년차 이하 선수들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되는 요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짜는 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너무 어려워. 그리고 또 연차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 있죠. 그다음 와일드카드 3명 있죠. 네. 각종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갖다 넣고 매뉴얼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뽑힐 수 있는 선수가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한정된 인원 내에서도 기량이 완벽하게 대표팀에 뽑혀야 된다고 느끼는 선수들도 많지 않으니까 네. 전력강화위원회하고 감독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여기 김태균 지금 자꾸 이제 두산 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뽑은 거고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또 김태균이 필요하면 또 뽑을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이제 두산에 네. 선수들이 지금 최미소 선수도 있고 박준순, 곽빈 선수까지 많이 뽑는다면은 그럼 안 돼요. 김태균 맞아요. 선수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김민석을 뺀 거 아니에요. 네, 김민석 선수도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 3명 차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정민철 입국단. 아니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맞아요. 내가 회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정민철 위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전화 네.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각 팀의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민석 선수가 만약에 키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뽑혔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단 뽑히죠. 배분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두산은 지금 젊은 잘하는 선수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는 3명으로 한정돼 있고 못 뽑는 거죠. 네. 그럼 키움에는 지금 김건희 선수랑 김건희 선수 한 한 명이죠 명? 사실. 네. 네. NC도 지금 네. 김주원 선수. 그래서 이제 외야가 없어가지고 지금 허벅지 부상을 당한 이주영 선수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부상 이슈가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주영은 넣고 또 다른 선수 안 넣기는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빼버린다고 한다면 키움은 데려갈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김건희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 김건희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배분을 했을 그쵸. 때. 또 그리고 지금 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라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포수 같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3명 중에 2명이 될 것 같은데. 네. 정민철 위원 안절부절하고 있다. 네. 제가 좀 생각보다 잘 맞췄나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린 네. 24명에서 저는 많이 바뀌어야 한 3, 4명 정도 바뀌지 않고 거의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 진짜 머리 아팠거든요. 네. 왜냐면 성적도 봐야 되죠. 연차도 봐야 되죠. 맞아요. 와일드카드 봐야 되죠. 그다음에 각 팀 배분 봐야 되죠. 네. 또 어설픈 선수 넣었다가 또 팬분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노시환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봤을 때. 아, 다음 주에 이 정미철 위원회 후토크 기대한다고. 아, 난 요거 네. 때문에 네. 지금 방송국에서도 요 콘텐츠 잡혀 있고. 네. 예. 철이 형 지금 독립투사의 심정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자회견도 할 거예요. 네, 그쵸. 감독과 11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네. 할 텐데 그 전에는 이거 함구하고 있는 게 맞죠. 전력 강화 네, 위원들이. 키움의 네. 박정훈 선수 어떤가요? 제가 취재한 바에는 이 선수에 대한 거론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최종 명단에는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의원은 좀 어떠세요? 저는 발탁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잠깐 반짝 보여준 건 있는데 그리고 뭐 투구 폼에서 오는 이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뭐 경험이 많지도 않고 지금 이 잠깐의 성적으로 대표팀을 뽑는다고 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딱 해주죠. 우리가 지금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정리가 가능합니까? 장성호 의원? 어떤 정리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투수, 거예요? 포수, 내야수, 외야수, 네. 예, 와일드카드. 네. 소영준, 김영우, 최준용, 최민석, 곽빈, 성영탁, 배찬승, 오원석, 김진욱, 박영현. 이롱 빼고 조병현 넣으면 11명 되네요. 조병현 넣을게요. 네. 조병현 넣고. 포수는 조용호, 김건희 희! 선수. 손성빈 셋 중에 둘. 저는 조용호, 김건희 선수 밀겠습니다. 네, 셋 중에 둘. 내야수는요? 내야수는 김도영, 네. 김주원 무조건 되고 박준순도 무조건 될 거예요. 정준재도 최근에 성적 좋으니까. 네. 근데 문보경 노시환을 넣고 그러니까 이재현이 약간 애매하긴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외야는 문현비, 박재현, 김지찬은 무조건 갈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명 정도 더. 네, 한 명 네. 정도 외야. 네. 외야는 근데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한 명 정도 외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아 이거는 이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네. 아 죽겠네요 아주. 네. 네, 정말 제가 전력 강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고 전력 강화 위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변수와 요건들을 다 맞춰서 명단을 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11일 이후 내용 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후토크 네. 정미철 위원의 후토크 한번 기대하면서 이 얘기인가요? 네 이제 롯데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그 프로구단 감독들의 운명은 성적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죠. 올 시즌 KBO 리그도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즌은 아니었지만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감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나옵니다. 2021년 롯데 허문회 감독이 5월 11일, 2022년 NC 이동욱 감독 5월 11일, 2023년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 5월 11일, 2024년 하나 최현호 감독이 5월 27일, 2025년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6월 1일 거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팀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KT 이강철, 한화의 김경문 감독 그리고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롯데가 성적이 지금 현재 9위예요.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의 입지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뭐 감독도 경질된다, 단장도 경질된다. 같이 교체된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롯데 팀 상황을 좀 성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월간 승률 3에서 4월까지는 9승 17패였고 너무 안 좋았어요, 출발이. 5월은 12승 13패, 6월은 1승 5패였습니다. 롯데는 지난 5월 중순에 하나와의 3연전에서 2승을 거둔 이후 LG, 롯데, NC, 기아, 한화를 상대한 5번의 시리즈에서 모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5월 승률에 근접하던 성적도 더 곤두박질 치면서 8위 SSG와의 승차도 3.5 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롯데 팬들이 김태형 감독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는 2025 시즌 후반기 12연패를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 또 당시 연패가 길었던 이유는 선발진의 부진과 함께 전반기에 있었던
불펜 혹사의 역량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특정 불펜 투수에게 부하가 걸렸는데 그것이 2024년 전미르 선수 그리고 2025년에는 정현수 선수로 이어졌고 올 시즌에는 신인 박정민 선수와 현도현 선수가 그 역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민, 현도현 선수의 2026 시즌 성적을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최대 강점은 선발진인데 최근 선발진이 주춤하긴 하지만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최대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불펜진이 관리를 받으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 부진의 최대 원인은 결국은 타선입니다. 타선 대부분의 지표가 최하위인 팀인 키움에 이어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 시즌 타격 성적 자막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롯데 타선에 대해서 두 분도 좀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박자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발의 평균 자책점이 거의 1, 2, 3이었습니다. 네. 롯데가.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운드는 좋은데 득점력이 사실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승수를 가져가지 못한다. 결국 잘 되지 않는 팀, 성적이 좋지 않은 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사실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성적을 좀 잘 내는 팀들 이렇게 보시면 다 어떻게 보면 토탈 밸런스가 좋습니다.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엇박자가 조금 길었어요. 그러니까 타선 자체가 지금도 사실 문제지만 이게 결국에는 투수진은 언젠가는 고갈돼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해 주는 게 타격이 조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하나가 최근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는 타격 부진이 마운드는 계속 떨어지고 타격 부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니까 성적이 더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희 선수가 그 날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화전에 홈런을 치고 대전 경기인가 홈런 치고 그 다음날 옆구리 부상으로 또 한 번 네. 세 경기 연속 없는 그렇죠. 그거 하고 사실 거기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희 선수가 그 기점으로 약간 한번 반등을 한번 탈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아픈 바람에 근데 지금 제가 선수 이름을 뭐 나열을 하자면 좀 여러 선수가 있는데 저는 그 한동희 선수가 거기 치고 올라가야 될 그 부상이 조금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이제 김태형 감독이 처음에 롯데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제 우승 청부사. 그렇죠. 예, 사실 롯데 자이언츠 네. 팬분들이 만들어준 감독이에요. 그쵸. 김태형 엄청 감독은. 많이 그럼요. 원했었죠. 네. 맞아요. 해설하시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김태형 감독 재임 기간에 롯데 FA 계약을 좀 살펴보면은 2024년 전준우 선수 재계약, 안치훈 선수 이적을 했고 김민선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 2025년 김원중 선수 재계약, 구승민 선수 재계약, 2026년 김상수 선수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FA 3인방을 동시에 영입한 이후에 FA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준우, 김원중, 구승민 등 팀 내 핵심 역할을 했던 투타 자원들을 붙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백호, 박찬호 선수 등 롯데가 좀 관심을 기울였던 네, 외부 FA들을 향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죠.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반복됐던 선수단 내 사건 사고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 뭐 네. 개인 사생활 네 그리고 올 시즌 앞두고 캠프 원정 도박 파문으로 이제 3명의 선수가 또 출장 정지도 있었고 이 지난 2월 캠프 때 있었던 이 일부 선수의 원정 도박 파문은 김태형 감독한테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선수 3명이 다 30경기 또는 50경기 출장 그쵸.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5월 이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감독 마지막 해인데 뭐 전혀 지원은 없었고 구단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선수단 내에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이 됐었고 불펜 아까 제가 혹사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느 감독이 혹사를 시키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를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선수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서 결국 땡겨 쓰고 또 많은 이닝을 던지게 만드는 불펜 투수들이 그런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봐야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이런 기강 기강 문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오더라도 네. 결국 성적을 못 내게 되면 그 카리스마는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두산 베어스 시절에 7시즌 연속 그 한국 시리즈 진출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감독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프런트들이 받침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김태형 감독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일사천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적을 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롯데자이언츠 부여인 마지막 해란 말이죠. 앞에 두 해 성적을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의 믿음의 프론트도 이제는 뭐 약간의 뭐 정치적 용어인데 레임덕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뭘 요구를 해도 프론트 쪽에서는 이제 떠날 사람이니까 뭐 들어줄 필요도 없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힘을 많이 잃었고 감독으로서 성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동력도 많이 잃어버렸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런트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3년 동안에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이 아마 모기업의 어려움이 복합적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투자 시점이 네. 그렇잖아요. 뭐 유강남 선수랑 노진혁 선수 이렇게 투자 시점이 그 김태형 감독이 이제 전임 체제에서 이제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구단이 매년마다 투자 기조로 가면 좋죠. 뭐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감독들은 다 다른 팀의 FA 자원들 다 사고 싶죠. 다 사고 싶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게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시점이 지속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공교롭게 이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을 믿고 롯데는 김태형 감독을 그쵸. 또 데려왔고. 영입,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구랑 스포츠가 감독의 영향이 크냐 아니면 선수 세팅이 영향이 크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땐 저는 그 후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야구는 일종 정형화된 스포츠고 사실 감독이 줌으로써 딱딱 떨어지는 스포츠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선수 세팅이 돼야 그게 이제 일관성이 생기는 뭐 그런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외부 충원이 없고 기존 선수들이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김태형 감독이 전신팀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이건 풀어나갈 해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여기 뭐 댓글도 이제 뭐 김태형 감독 이제 나가면 그럼 누가 감독을 하냐 뭐 그리고 감독 교체가 답은 아니다라는 또 그럼요. 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에 대한 불만이 또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감독 교체가 네. 답이 아니면 이게 뭐가 답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영입이 될 때 네.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그 김태형 감독은 끝판왕처럼 등장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이영호가 등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냥 최종 병기, 그냥 뭔가 딱 등장을 해서 상대방을 올킬을 시키면서 우리가 우승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감독이 영입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김태형도 못한 거를 과연 어떤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는 네.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롯데자이언츠는. 감독이 다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면 뭘 바꿔야 돼? 이거는 답을 내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는. 네. 그래서 사실 뭐 야구계에서는 막 6월 8일 오늘 뭐 되게 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제가 장성호 위원이랑도 많이 통화해서 들었어요, 얘기를 되게. 했었는데 제가 롯데 구단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뭐 단장과 감독이 싸웠다. 이 얘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군 선수 기용은 전적으로 다 감독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또 그 롯데 구단에서도 김태형 감독한테 구단이 뭘 선수 기용을 이렇게 하시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건 진짜 정말 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아 쿼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죠. 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일본의 독립리그 와타나베 거기 기아 두산 롯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타나베 선수가 NPB에 남고 도전하겠다 해서 그게 이제 계약이 안 됐었는데 롯데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접촉한 후보들도 있었고 근데 성사가 되지 않았고 아시아 쿼터 선수들 중 후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지금의 선수를 대체할 만큼 뛰어난 선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다른 팀에서도 계속 들었던 이야기여서 특히 아시아 쿼터는 네. 그래서 저는 롯데도 지금 비슷한 입장인데 그렇다고 안 알아보지는 않는다. 계속 알아보고 있다라고 했고.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프론트가 지금 아시아 쿼터가 빠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쿄야마가 뭐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대체 선수는 물색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계속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 쿼터제로 성적이
성적이 또 좋아지는 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발을 데리고 와서 선발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 선수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야구란 게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빨리빨리 뭔가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 프런트가 그렇죠. 해야 될 일 아닌가? 거기에 이제 네. 기아가마 시라카 선수가 그렇죠. 들어오면서 승수를 챙기고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한 달 동안 지금 아시아 네. 쿼터제에 들어가야 될 선수가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늘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들은. 네. 장성호 위원의 그 이야기도 충분히 네, 이해가 빨리빨리 있습니다. 뭔가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고 빨리빨리 알아봐가지고 네. 교체를 해주든가 구단에서도 해야죠. 김태형 감독 네.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우리 정민철 위원도 단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결국은 감독 교체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 구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체할 거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물어봤는데 네. 나 감독하고 싸웠어요. 구단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어? 네. 프런트의 어떤 성향이나 박준혁 단장의 성향이나 이 김태형 감독과 싸우거나 뭐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이전과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 뭐 저희들이 늘상 뭐 하나만 한 얘기일 수 있지만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붙여도 다 개연성이 있다. 그쵸.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 김태형 감독이 FA 영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박찬호 선수는 정말 김태형 감독이 아예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를 했었고 구단이 잡아주지 못한 거죠. 뭐 그때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전화했을 때도 한두 명 선수 영입한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두 명 영입해서 바뀌는 팀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강백호 선수도 그렇죠. 그렇고 KT의 최원준 선수도 그렇고 김현수 선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전력에서 새로운 선수 특히 FA로 영입한 선수들이라면은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없이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전력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감독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 없겠지만 과연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즉 롯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이제 육성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김태형 감독 육성을 하려고 이 팀에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대놓고 모기업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것도 구단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게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나가야 되는데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한 건데 네. 그러면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모든 지원이라는 거는 일단 나와 있는 FA 채도 같은 거를 잡아서 일단은 팀 전력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프론트가 해야 될 역할인데 네. 앞에 김태형 감독 다 영입해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은 FA를 잡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사실 뭐 7시즌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선수들을 잘 요리를 해서 전력을 극대화시킬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가. 그것도 제가 없지 봤을 때 않아 그래요. 있었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서 최근에 이제 뭐 코치진 어떤 이동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김현욱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가고 김상진 코치가 1군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진 코치랑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 왜냐하면 내려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원우 코치가 2군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말소가 됐는데 알아보니까 3군에 일본 가 있어요? 네, 일본에 계세요. 일본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뭐 교류전. 네, 맞습니다. 네네. 잘린 게 아니고 네, 교류전 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시즌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은우 그 코치는 네. 지금 상군의 그 교류전 때 일본으로 지금 가 계시는 거고. 저는 코치 원래 1군에 있었던 장원 맞아요. 수석 코치로 계셨었죠. 근데 수석 코치를 빼가지고 이군- 아니 올해는 보직 자체가 2군에 2군에. 아, 2군에서 시작하셨어요. 시작부터. 작년에는 1군에 계셨는데, 네. 네. 그래서 김상진 코치한테 어떻게 되신 거예요? 했더니 저야 뭐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김현우 코치가 올라와서 네. 공교롭게 또 1승 4패인가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거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여러 유추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구단이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 댈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안에 있는 얘기를 다 오픈시킬 수 없으니까 맞아요. 구단은 팬들한테 원성을 사고 그 원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리고 코치진 이동도 모르는 거죠. 뭐 성적, 그러니까 5경기, 4경기 보고 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거는 당연히 성적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든 뭐 우리 바꿔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부인과 롯데 당시에 갑자기 그 이후에 그 상황과 목욕부터 시작해서 네. 이 상황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김태형 감독 취임할 때도 현장에 갔었고 선수들과 만날 때도 우리가 막 촬영해서도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고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정말 우승 청부사 정말 오셨구나 롯데 팬들 그 그럼요. 가을 야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김태형 감독 체제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시즌인데 아니 근데 선발 투수 지금 그 외국인 2투수가 되려 이제 토종 국내 선발진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들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시즌 전 평가처럼 일단 빛을 내주고 그러면 경쟁력 저는 있다고 생각을. 그 이제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수비에라 뭐 이런 거는 조금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거 절망적인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발진들이 제가 봤을 땐 가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중계를 해봐도 이 정도 경쟁력이 있구나. 근데 조금만 윤고나왕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그러니까 뭐 전준우 선수도 좀 뭐 기존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아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 처음 이야기할 때 이제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로는 뭔가 이제 좋은 성적이 안 난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투수력만 선발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 점수 낼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해주는. 그쵸. 선수한테 대놓고 화를 낸다든가 비정상적 선수 기용에 긴 한숨이 나옵니다. 네, 이러면 내년 시즌에도 역량이 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팬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정 선수가 특정 경기에 그러니까 특기도 많이 등판을 하고 또 연투도 많이 하고 투구수 상관없이 뭐 이틀 내내 3일 내내 또 등판하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등판으로 인해서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투수들이.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야구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선수들 계속 야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선수 생명과도 또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건 예민하시죠. 그럼요. 네. 이거는 확실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롯데 팬들한테는 좀 신나는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